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트렌디한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핫픽 플러스. 오늘은 전기차 시장 전망을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좀 알려드릴게요. 2870님, 박연미님 보이는 라디오 안 하시나요? 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 절찬리 방영 중입니다. 더 귀에 쏙쏙 들어올 듯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유튜브 경제발전소 그 TBS FM 그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거 들어오시면 저희들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훨씬 더 눈에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것 같아요. 한 달만 된 주린이 환영합니다. 네, 전기차 얘기 좀 해볼게요, 박사님. 오늘 전기차 하면 우리가 등치에서 떠올렸던 게 사실 테슬라란 말이죠. 미국 테슬라. 그리고 1분기에 생각보다 많이 팔았다고 해서 배터리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국내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 5하고 기아 EV6가 이게 꽤 인기가 많은 모양이죠? 네, 우선은 디자인적으로도 대단히 이쁘고 사람들이 이런 전기차라면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나와서요. 지난 2월 25일 날 그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이 들어갔었는데 그날 당일날 23,760대 이 정도가 팔린 건데요. 이거는 그 전에 2020년 8월에 카니발이 갖고 있었던 사전 예약할 때 하루에 팔렸던 예약 대수가 23,006대였는데 이걸 기록을 깬 거거든요. 그리고 3월 31일 날 EV6 기아차에 이것도 사전 예약을 했는데 하루 만에 21,000대가 넘게 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를 국내 올해 매출 총 목표가 25,000대였는데요. 네. 그날 90%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하네요. 폭발적인 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기가 아주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도 큰데 이게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냐 이거 관심이 아주 크실 텐데 전기차 보조금이 정작 테슬라 좋은 일만 시킨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전기차 가격에 아무리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더라도 동급의 내연 기관에 비해서 한 10에서 20%가 비쌉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부가 전기차 친환경차의 어떤 보급의 확산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종의 그 기금을 마련해 놓고 기금이 그러니까 다 나가버리면 더 이상 안 주는 거죠. 소진되면 안 주죠. 그렇죠. 소진되면 네. 안 주죠.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다 소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오닉을 지금 신청을 해도 하반기에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도가 되고 나의 차로 등록된 다음에나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 모델 3는 계속 팔리고 있으니 네. 이거는 모델 3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작년에 이 6천만 원 이상 되는 차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정책을 바꿨잖아요. 모델 3에 그 집중되고 있는 보조금을 그쵸. 낮추기 위해서. 근데 그랬더니 5,999만 원 됐죠. 5,999만 원으로 낮춰버린 거죠. 네. 이러한 변화들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모델 Y, 즉 모델 3에 기반하는 SUV 형태인 테슬라의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 출시이기 때문에요. 모델 3를 신청하신 분들은 좀 상반기에 받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빠르게 소진되지 않을 거고 제 생각에는 정부가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해외 기업만 좋은 일 시켜줬다 이런 얘기 들다라면 보조금을 올려서라도 뭐 그린 뉴딜도 정부가 그렇게 추천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소비자 손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천만 원까지만 준다 이렇게 하면 4,999만 원짜리가 등장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EV6라든지 아이오닉 5가 5천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기아차에게도 또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정책을 결정할 때 이 상한선을 조금 더 내려잡았으면 그렇죠. 좋지 사실은 않았을까. 불편하죠. 보조금을 주면 주는 건데 네. 이걸 했다가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 불안감 속에서 주문 사전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소비자들께 되게 불편한 거죠. 그렇죠. 양도 시점에 돈이 남아 있을까 요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돈이 없는데 만약에 내 차가 너무 밀리다 아예 내년에 나와버리면 그렇죠. 예산이 새로 잡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년도 예산은 빵 시작할 때 그때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할 거 아닙니까? 뭐 네. 12월 30일쯤 나온다고 하면 저 제 하루만 차는 한 일주일 뒤에 뽑아주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니까. 네네네. 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요 칸막이 효과는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차량용 반도체가 없다. 전기차들도 그래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면서요?
사실 반도체는 여러 종류가 있죠. 메모리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차량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보통 반도체가 약 50개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있는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해도 50개가 되는 거고요.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면 될수록 사실 반도체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2020년에 코로나 효과 때문에 유럽에서는 많이 자동차 매출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락다운을 했거든요. 네. 공장을 락다운하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한 업체들이 저기다 보내줘야 될 것을 다른 데다 보내주기 시작을 한 거죠. 갑자기 다시 공장 문을 열고서 우리 더 반도체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마침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도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해상 운송. 네. 해상 운송에서 유럽으로 이 배가 수출 물량을 가지고 가서는 거기 공장들이 대부분 락다운됐기 때문에 배는 또 실어갖고 아시아로 와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던 배들이 비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산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능하면 늦게 가려고 하는 거죠. 다 모아가지고 꽉 채워서 갔다가 비어서 와야 되니 여기서 한 반쯤 실어서 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꽉 채워서 가서 그러다 보니 이 시점이 정확하게 이 서플라이 체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물류 시스템이 굉장히 더뎌졌네요. 그렇죠. 이 코로나 네. 효과가 한 거죠.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공장들,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또 풀리기 시작하니까 딱 한꺼번에 동시에 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반도체의 어떠한 소비가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 것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있죠. 게임 콘솔이라든지 TV라든지 원래 스마트폰도 많이 들어가지만 폭발적으로 반도체에 다양한 종류들이 들어간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것에 락다운 효과가 있는 거고 락다운에 의해서 이 반도체를 다른 쪽으로 돌렸던 거고 그다음에 또 이 해상 운송과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가 그렇게 지금까지는 지금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좀 반도체가 비싼 거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네시스 최근 모델하고 이전 모델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차에 들어갔던 가장 비싼 반도체가 8만 원이 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저가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수익성이 높지 않아서 별로 안 들어갔던 거죠. 굳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만들 유인이 없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점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나오면은 어떤 고품질의 반도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뛰어들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바로 생산해서 현대차에 공급해 주는 일이 현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그렇죠. 그 와중에 일본에 있는 세계 3위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회사 르네사스에 불까지 났다고 하고 네. TSMC에도 지난달 말에 불이 났고 대만에 네. 거기다가 미국 반도체 공장들 뭐 또 그 정전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친 건데 쉽게 말하면 그 해상 운송이라는 거는 고속버스에 만석 안 되면은 아저씨가 출발 안 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갈 때도 만석이 돼야 되지만 올 때도 만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갈 때는 어느 정도 채우는데 올 때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긴 차로 나올까 봐 네. 걱정한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난주에 그 혹시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봅니다. 네. 많은 드라마. 빈센조 카사노 그 브랄로 양복을 입으시는 우리 송중기 님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여기서 그 바벨 그룹이라고 네.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 바벨탑을 지향하는 회장이 차세대 사업으로 여기서도 전기차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대세구나 싶은데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격전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시장이기도 하고 중국 상황은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중국은 1년에 신차가 판매되는 비율이 2천만 대가 넘습니다. 보통 2,400만 대까지도 가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 한 1,700만 대고요. 한국이 한 170만 대입니다. 많이 팔 때는 190만 대까지 가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 즉 중국에서 트렌디한 자동차, 미국에서 트렌디한 자동차가 전 세계 자동차의 흐름을 결정하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거라도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못 팔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근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스모그 현상 때문에 전기차를 선호하게 됐고 네. 두 번째는 내연기관하고 보통 우리가 중국에다 자동차 팔려면 합작 기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50대 50 뭐 이런 기업으로. 그래서 GM이라든지 폭스바겐, 현대도 다 합작 기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내연기관의 기술을 이전을 원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근데 중국이 그걸 20-30년 동안 노력해도 이 내연기관 기술 이전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연기관 덜어내면 전기차는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연기관은 부품이 3만 개가 들어가는데 네. 전기차는 보통 10,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3분의 1 정도의 부품이고 이거는 대부분 이제 시작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남들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렇죠.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배터리는 네.
사실 LG전자라든지 이런 데서 LG라든지 삼성에서 앞서가고 있었는데 CATL 나오면서 바로바로 쫓아오잖아요.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면서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는 해볼 만한 거고 그리고 네.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타이어나 유리나 이런 거나 샤시나 이런 것들은 다른 외국에 사오면 되는 거고 즉 OEM 우리 조립 방식의 어떠한 완성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다 모아서 완성시켜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못 해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작년에 많이 팔렸던 것이 상하이 자동차에서 작년 8월에 나와서 폭발적인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홍광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홍광. 예, 홍광 붉은빛. 그래서 3,900달러예요. 3,900불이요? 네, 39,000달러가 아니라 3,900불이에요. 2인용 승용차입니다. 이 차가 정말 작년에 8월에 나왔는데도 중국에서 판매율 2위를 기록하면서 테슬라 모델 3하고 근소한 차이밖에 안 납니다. 올해는 당연히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완성차는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바이두가 그러면은 바이두는 우리식으로 보면은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같은 기업이고 네. 미국으로 치면 구글 같은 검색 기업이죠. 바이두가 우리도 하겠다. 왜냐하면 바이두는 과거부터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해 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뭐 애플도 미국에서 애플카 만든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얘 샤오미가 우리는 왜 못하랴? 우리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샤오미, 바이두가 전기차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듣고 있는 것처럼 애플도 네.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전기차 경쟁 시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이고 여기에 세계 굴지에 우리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요. 세계 굴지에 미국 기업들, 독일 기업들, 일본 기업들, 프랑스 기업들이 달려가고 있고 거기에 중국 기업들도 BYD라든지 뭐 이런 니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경쟁력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왜? 네.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이 없고 흔히 말하는 파워트레인이라는 이 상하 운동을 하는 것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면서 차에 네 바퀴를 물려주는 이 기술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 자체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솔직히 말해서 나쁜 표현하면 개나 소나 뛰어들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전기차 시장을 위해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립식으로 차를 만든다. 사실 이거 생각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아마 포털 업체들이나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이 이거 좀 사이즈 키운 전화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해서 전기차 시장이 격전지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1위 테슬라가 도요타랑 함께 그래서 반값 전기차 내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전기차 개발이 상대적으로 좀 늦었다 싶은 미국에서도 이제 정부가 뛰어들 네. 모양이에요. 네, 우선 토요타하고 이 테슬라의 반값 자동차는 아까 홍강 때문에 그걸 하는 거고요. 홍광이 근데 이름이 무섭네요. 무슨 뜻인지 너무 알겠어요. 네. 네네네. 그 홍강 때문에 하는 거고 또 테슬라 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토요타 공장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토요타가 생각보다 소형차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라고 홍강에 대한 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이 되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대적인 전기차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월 25일 날 취임 직후에 네. 미국의 정부가 갖고 있는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 차량은 싹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공공 부문의 수요 창출이 네, 어마어마하네요. 버스나 트럭, 특히 군인들이 갖고 있는 차들, 그래서 64만 5천 대를 싹 다 전기차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 버스 만드는 캐나다 회사 이런 데들 주가들이 팍팍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또 3월 얼마 전에 3월 30일 날은 2030년까지 무려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입니다. 이걸 들어서 충전소 50만 대 만들겠다. 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펀드도 만들어서 1,740억 달러 네. 만들어서 관련된 전기차 개발, 생산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바이든이 이 뭐라고 쓰면 EV 전기차 앞에 American Made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by American workers 그다음에 in America. 미국에서 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 중국차, 한국차, 유럽차 수입하지 말고 미국의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니 미국의 플레이어들 제발 생산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이 전기차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이든 정부의 이번에 이 어마어마한 정부 지원금을 내놓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랑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제조 강국의 영예를 되찾겠다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조금은 내연 기관을 중심적으로 끌어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오바마 정부가 테슬라는 사실은 뭐 배신은 했다고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키운 자동차 회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찌 됐든 미국 안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네. 메이드 바이 아메리카를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네요. 네, 바이든 정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뭐 특히 대표적인 기업인 이제 폭스바겐이죠. 디젤 게이트에 혼쭐이 났던 네. 전면적으로 지금 전기차로 가기로 했고 유럽은 또 CO2 규제를 탄소 배출 규제를 갖다가 대단히 강화해서 2025년, 2030년 단계적으로 강화해서 뭐 그쪽은 전기차만 꼭 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00km를 달리는데 2리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반떼가 8리터거든요. 네. 그러니 뭐 너네가 여기에서 그랜저를 팔던 제네시스 팔건 건 마음대로 자유인데 2리터 100km를 네. 그러니 대부분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네. 유럽도 전기차로 가고 있는 거고 미국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대량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또 이미 2천만 대가 넘는 거대한 시장을 전기차로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저희도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가야 하는 시장이고 이게 네. 회식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음껏 시켜 사장님이 나는 짜장면. 네. 그러면 짜장면 말고 탕수육 시키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는 사실 판정승은 좀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 얼마나 상용화되는 시점이 빨리 올 거냐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정부들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기업들도 여기에 맞춰서 매력적인 모델을 내놓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어떠한 취향들을 자극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도 많이 깔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2025년 정도 되면 이미 볼보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는 디젤차라든지 내연기관차 안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랜드로버도 지금 2025년부터 디젤차는 안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GM 같은 경우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안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뭐 이런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사실은 전기차 시대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올해 2021년에 이렇게 EV6라든지 아이오닉 5가 나와서 이렇게 인기 끌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생각보다 좀 빠르죠. 네, 그렇죠. 매력적인 모델만 나오면 소비자들은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점점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 매력도도 가격도 충분히 경쟁력들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빠르게 설치가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 명과 암이 있는 것처럼 암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조립 라인하고 부품 하청하셨던 분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갔는데 1만 개의 부품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상하는 것이 독일은 자동차의 간접까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4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동차 나니까 네. 지금 독일은 난리가 났거든요. 이미 작년 12월부터 락다운하고 사람들이 안 사면서도 매출이 한 20% 정도 줄었는데 여기에 전기차로 가니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 중에서 공장을 폐업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은 어떻게 처리한대요? 앞으로? 지금 되게 그것이 이제 정치적 이슈로 이제 떠올랐거든요. 심지어는 선거 전에 예를 들면 어떤 정당은 전기차 반대도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우리 독일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다. 그래서 독일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유럽도 틀어져서 내연기관의 세계로 계속 유지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이행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노동자 차원에서 되게 큰 고민이고 기업 차원에서도 큰 고민이죠. 왜냐하면 기업이 1,000개의 물건을 만들다가 갑자기 이제 내연기관의 매출이 줄어드니까 전기차가 좀 늘어나면 800개만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00개를 공급하다가 800개 공급할 때 망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흔히 말하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는 손익분기점이 850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850개. 그러면 50개만 줄어들어도 이 나머지 경제성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은 그대로 파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어떤 지원금 정책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연착륙을 어떻게 하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우버 드라이버가 됐다. 이게 새로운 일자리 아니거든요. 공장에서 사실 대단히 고연봉을 받으셨던 분들인데. 숙련공들이 그쪽으로 전환되는 거는 사실 좀 아깝죠. 네. 그러니까 근데 새로운 일자리는 있어요. 예를 들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똑같은 배터리로 좀 더 오래가게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부품들의 일자리는 있지만 그거는 전통에서 조립란에 있었던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대 기아차 한국으로 둔다라면 또는 폭스바겐을 본다면 흔히 말하는 현대 기아차에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큰 타격이 아직은 없습니다. 왜?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네. 1차 벤더, 2차 벤더 또 3차 벤더까지 있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대단히 큰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이 산업 구조의 변화에도 좀 초점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실 전기차가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석유차냐 전기차냐 결정한 시점은 그 2차 대전 고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그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포르쉐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전봇대 그리고 충전소 만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캐면 나오는 석유 에너지 시스템으로 가자 해서 우리가 한 반세기 이상 이렇게 지나온 건데
앞으로의 이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서 정부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네,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전기차의 어떤 대중화도 중요하지만 네. 여기에 관련된 한국 사회 일자리 문제도 같이 고민하는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뜩이나 일자리 사정이 어려운데 전기차까지 덤비느냐 이런 의견도 보내주시네요. 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 수혜 업종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